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구독자분한테 간절한 연락이 왔는데요. 그 구독자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루에 한 사람 분량의 혈소판을 공급받아야 지금 힘든 순간을 극복하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신 겁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인근 헌혈하는 곳에 방문하셔서 혈소판 지정 헌혈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린 후 서울 신림동 양지병원 중환자실 이종순 환자님께 보내드려 달라. 이후로 헌혈한 날짜와 헌혈한 곳에 대해서 남겨진 연락처로 문자 전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혈액형은 RH+A형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사 이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방송을 하는 것이기에 널리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측에선 대검 대변인 핸드폰 포렌식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면서 이걸 또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씨가 왜 대권에 나왔을까? 저렇게 온갖 망신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렇게 정쟁화시키려고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건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 맞냐? 그러면 뭐라고 난리쳤겠습니까? 검찰의 독립을 훼손시키고 수사에 개입한다면서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대검과 공수처가 내통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저렇게 뻔한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당이 선거 공작 타령하고 있는데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역시 윤석열 저격수답게 심플하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재발이 심하게 저리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이 확정이 된 상황에 내조 경쟁도 시종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원 사격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기후변화, 아동, 사회안전 등 생활 밀착 이슈를 자연스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정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피아노 전공자인 만큼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일정도 얘기되고 있다 하고요. 대학생, 청년, 여성들을 부부가 함께 만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반면 김건희 씨는 그림자 내조를 벌여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전략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게 김건희 씨는 지금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대 논문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수사나 받으십시오.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김건희만큼은 영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으니 선거날 제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측에선 그냥 덮어놓고 윤석열로 대동단결 이걸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구시대적인 구태정당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 떨어진 후 2030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탈당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야홍을 외치던 2030 탈당 러시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청년 그룹들을 최대한 탈당시키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지지세로 굳히고 윤석열한텐 형식적으로나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되 선을 그으려고 할 겁니다. 애초에 봉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국민의힘 2030 당원들이 앞장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노인의당, 도로한국당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도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 윤석열 씨가 청년 손잡고 셀카 찍으며 소통 행보를 걷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또 최악의 선택이죠. 청년 손을 도대체 왜 잡고 있습니까? 손을 잡고 걷는 것 자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세요. 청년들이 깊은 식견이 없다 하더라도 라면서 청년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역시나 펜코의 추적에 걸려서 미필이 저런 소리 하는 게 유머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석열은 절대 못 찍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김소연 씨의 저런 작전 세력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불씨를 지폈습니다. 바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위장당원들, 2030 호소인들, 작전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저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이고 빨리 아우팅하는 게 도움될 거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저격을 했네요. 진짜 2030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력을 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캠프의 장예찬 씨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가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소금을 뿌린 셈인데 이에 대한 반감으로 이재명 후보 밈이 자연스레 형성돼서 드립대전, 일종의 놀이가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놀이가 됐다는 건 온라인 내에서 거대한 흐름을 탔다는 뜻이고요. 혹여라도 이들을 바라보며 반말은 아니지 않냐? 표현이 문제다. 팩트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거나 설득하려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조롱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이들도 윤석열 후보가 터무니도 없다는 건 이미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 본인이 지지하는 가장 소중한 후보를 잃었을 때를 떠올리면 이들이 어떤 심정인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소영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작전 세력 타령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러니 지금 여야를 떠나서 3월 9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정권 심판 이전에 국민의힘 심판을 먼저 하겠다. 이런 여론이 단 하루 만에 생겨난 걸 결코 우습게 봐선 안 된다는 거죠. 이후로도 윤석열이 번개를 치면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5분 내로 안 오면 끝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끼얹고 또 끼얹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디자인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심, 역선택이네 이러면서 위장당원, 역선택, 한줌, 작전 세력 이런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뻔한 준비도 안 된 공약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설프게 어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윤석열 씨. 윤석열 본인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2030은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캠프의 조호영 씨입니다. 청년들을 싸잡아서 비하를 해서 또 많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398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이해로도 주 120시간이라든지 5.18 관련한 막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선 가면 자기를 찍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오산입니다. 현재 김종인 씨가 윤석열 선대위의 지휘봉을 잡는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글쎄요, 많은 시민들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결국엔 윤석열의 김종인이냐 이재명의 이해찬이냐 본질적으로는 이 대결 구도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씨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칭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참고로 오늘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의 SNL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유명한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나온 건데요. 재미있는 영상이니 여기에 가셔서 많이 시청도 하시고 응원도 하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한 예고편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